자산은 폭등, 가게는 줄줄이 문 닫는다. 대한민국의 잔혹한 양극화. 공감의 서론 같은 대한민국에서 왜 누구는 웃고 누구는 무너지는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장사는 안 된다. 그리고 돈 가진 사람만 더 번다. 입니다. 길을 걸으면 예전엔 불이 켜져 있던 가게들이 하나둘 비어 있습니다. 새 간판이 달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철거되는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뉴스에서는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아파트 3개월 연속 상승, 주식시장 신고가 돌파, 고액 자산가 금융자산 사상 최대. 이 두 개의 현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불안감을 남깁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경제는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산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매출이 떨어져 적자를 견디다 못해 폐업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경제 상황이 나빠서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구조적 문제, 더 오랜 시간 쌓여온 누적된 변수가 하나로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급속도로 폭발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왜 자산은 폭등하는데 자영업은 줄줄이 문을 닫는지, 이 잔혹한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사실적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자산은 폭등한다. 자산 가격 상승의 비밀 구조. 1. 금리는 높아도 자산은 오른다. 유동성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리가 높은데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지? 경기 안 좋은데 왜 주식은 오르는 거야? 사실 금리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연금보험기관, 투자자, 부동산, 펀드 등 장기 자금이 거대한 규모로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흘러들어오는 돈은 매년 늘어납니다. 이 자금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돈. 즉, 시장이 좋아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시장이 나빠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자금은 결국 자산 가격을 지지합니다. 2. 서울 수도권 집값이 버티는 결정적 이유. 서울 집값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원해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재건축 규제, 정비 사업 지연, 신규 아파트 공급 절벽, 직장, 교육,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특히 서울의 주택 수요는 가격이 아니라 기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것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계층 상승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는 서울의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3. 주식시장의 반등. 가게는 어려워도 자산은 강하다. 서민 가게는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카드값에 눌려 소비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연금기금기관 투자자들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자금은 결국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로 들어갑니다. 즉, 가계 경제와 자산 시장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합니다. 서민들은 소비할 돈이 없지만 시장에는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무너진다. 폐업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 1. 소비가 줄어서가 아니다. 지갑이 사라졌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있는데 손님이 없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비 여력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월세 상승, 대출 이자 부담, 식비 교통비 폭등, 관리비 인상,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
이 모든 것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옥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는 돈으로 외식을 하고 카페를 갔다면 지금은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거나 전기가스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 결과 외식업, 카페, 소매업 등 소규모 소비 기반 업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2. 고정비 폭등이 자영업을 파괴한다. 자영업자들은 월 매출이 줄어도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관리비, 세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이 중 줄어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특히 임대료와 인건비는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매출이 10% 감소해도 자영업자는 순이익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수익 구조가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3. 경쟁자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의 이중 압박. 한국은 세계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쟁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비 여력은 줄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가게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월세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4. 자영업 격차도 양극화된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소형 자영업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력, 마케팅 능력, 대량 구매로 인한 식자재 단가 우위, 배달 플랫폼 최적화. 이런 요인들로 인해 대형 프랜차이즈는 시장을 장악하고 소형 개인 가게는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대한민국 양극화의 핵심 구조부는 자산으로, 빈곤은 노동으로 결정된다. 1. 노동소득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노동소득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산은 장기적으로 언제나 물가와 함께 상승해 왔습니다. 즉, 노동소득자는 가난해지고 자산소득자는 부자가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 1주택자다 주택자 무주택자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증가 속도의 차이가 곧 인생의 기회 격차를 만듭니다. 무주택자는 월세 전세로 현금 흐름이 악화. 1주택자는 자산 방어 가능. 다주택자는 자산이 소득을 만든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3. 자영업자의 붕괴는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 한국의 중산층 다수는 자영업 또는 자영업 기반 가구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경제는 소비 기반을 잃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며 사회적 불안은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양극화의 미래. 1. 부동산 주식 자산은 더 강해진다. 향후 510년간 한국의 자산 시장은 다음 요소들로 인해 구조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고령화 연금 자금 증가, 공급 부족, 수도권 집중 심화, 글로벌 자금 유입, 기술 산업 성장. 즉,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영업 폐업은 더 많아진다. 인건비 상승, 배달 플랫폼 수수료, 원재료 상승, 소비 여력 부족, 경쟁 심화. 이 모든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영업의 구조적 불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폐업 공실 증가, 임대료 인하 불가, 다시 폐업. 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반 계층과 자산 기반 계층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서 소득 기반 계층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산 기반 계층은 더 큰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양극화 시대,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자산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1. 지출 구조 재설계. 월세 부담 최소화. 고정비 절감.
비효율 소비 제거. 이투자 구조 확립. 적립식 투자. ETF 기반 자산 축적. 긴 시간 복리 활용. 삼부업 소득 다변화. 노동 하나에만 의존하면 미래가 불안정. 사자영업자는 가게 운영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인건비 의존도 줄이기. 원가 구조 최적화. 온라인 전환 전략. 특화 메뉴 브랜딩 강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자산을 가져야 한다. 자산 격차를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은 자산을 갖는 것뿐. 결론,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지금 벌어지는 양극화는 경제 상황이 잠깐 나빠져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넘게 누적되어 온 구조적 변화가 2020년대에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노동소득자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는 점점 더 둘로 나뉘어 갑니다. 이 잔혹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그 전략을 일찍 세울수록 양극화가 만들어낸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